오늘 내용의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은, 미술에서의 이 고전주의라는 거는 공간 이미지를 다루는 거죠. 시각적인 재현을 통해서 시간성을 다 빼버리는, 오직 공간을 포착하는 것을 미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을 공간예술이라고 말하잖아요. 음악은 시간예술이고, 이것이 이제 미술에서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리고 모더니즘에 오면은 그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성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들레즈의 분류에 의하면은 저는 이것이 운동 이미지에 해당한다. 영화와 미술은 좀 다르죠. 영화는 원래 시간성이 들어가지만 미술은 원래 공간 이미지였기 때문에 현대 미술로 넘어오면서 시간성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더니즘에서는 그 시간성이 운동하는 이미지로 드러난다.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동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은 그 시간이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 지속의 시간이죠.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체험하는 그런 본격적인 이 시간 이미지가 포스트 모던적이다. 미술로 보면은요. 이건 어떤 순수 사유에 초점을 둔다. 사유. 이런 영화와 미술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건 이제 고전 미술의 전형적인 작품인데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죠. 자, 이런 그 고전 미술을 보면은 시간의 변화가 응축되고 고정돼 가지고 시각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3차원적으로 보이게 만든 이미지죠.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이미지의 단면을 원근법이라는 시각의 논리를 통해서 재현하는 것이죠. 이거는 세계를 인간 중심적으로 포획한 이미지죠. 비인간화가 아니라 아주 인간 중심적인 이미지고, 실제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에 따라서 바라본 세계죠.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보면은 이게 달리 보이지만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바라봤을 때 저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여기서는 그 끊임없이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본질의 세계가 탈각된 가짜 세계인 거죠,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진짜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베르그송이나 들레즈의 철학에 하면 이거는 가짜죠. 이미지의 그 껍질을 붙잡은 거잖아요. 이미지의 본질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변해가는 그 시간성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술의 역사에서 이거를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수만 년의 인류 역사에서 한 500년, 600년 동안에 이걸 미술이라고 생각해왔던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성이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껍질이고, 저런 이미지들이 가능하게 하는 본질 세계가 뭐냐를 탐구한 것이 모더니즘이에요. 미술이란 뭐냐? 그 질문 하에 본질을 탐구에 들어갔다. 자, 이거는 터너의 작품이죠. 터너는 자연을 그리면서 다리에서 기차가 오는 장면인데, 과거처럼 재현적으로 그리지 않고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그런 대기나 빛을 포착하고자 한 거죠. 이거는 운동하는 운동 이미지라고. 이거는 그 고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미완성이고 그리다 만 것이고 그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실제에 더 가까운 거죠. 고전주의자들은 아까 그런 작품을 사실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허구적이고요. 이게 더 사실적인 거죠. 그죠? 운동하는 그 순간이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게 달리 보이는 거라고요. 터너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를 소재로 다뤄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이러한 시간의 변화 앞에서 형태들이라는 것은 대기 속에서 녹아서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존재의 그 진동이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숭고해 보이는 거라고요. 저게 사실적으로 그리면 숭고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터너는 거기에서 우리의 그 지성이 파악할 수 없는 그 숭고함을 느낀 거잖아요. 자, 이거는 모네의 루앙성당 연작인데, 모네는 터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운동 이미지를 그리면서도 그 시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대상,
같은 장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랬죠. 시간에 따라서 빛이 달라지고 대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정된 물체, 고정된 색채라는 이 관념을 버리고 운동하는 순간 그 시간성을 포착하고자 한 거죠. 그 운동 이미지의 그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인상주의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주로 이제 물 같은 걸 많이 그랬지만 물이 빛에 반사해서 많이 시간성이 잘 드러나죠. 저런 건물 같은 물체도 시간대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저렇게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회화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거죠. 또는 뭐 워터루 다루, 런던의 그 템즈강을 가로지르는 그 워터루 다리를 다양한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이 운동하는 이미지라면은 이 로스코가 그린 이런 작품은 감정의 운동이에요. 감정 이미지죠. 감정 이미지. 어떤 이야기나 사건이 빠진 그 감정의 상태가 내면의 울림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저렇게 그 번짐 효과를 통해서 서서히 시간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로스코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 비극이나 뭐 황홀경이나 숙명 같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감정이나 상태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시간 속에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인상주의가 어떤 외부 대상의 운동 이미지라면은 마크 로스코의 표현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그 내면의 운동 이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세잔의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지각과 시선의 운동, 정물을 통해서 시간의 감각을 불어넣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지속적으로 관찰한 지각의 어떤 시간성을 그 다양한 어떤 지각의 그 앵글들을 종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러 시간들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제 재현에서 빠져나와서 이 화면 안에서의 그런 다양한 시간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술의 자율성에 초석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재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발전시키면은 피카소의 입체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인물들을 앞에서 본 시간, 옆에서 본 시간, 뒤에서 본 시간이 종합되는 거라고요. 복수 시점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지각의 시간성을 시각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입체주의인 거잖아요. 약간 그 인상주의보다는 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역시 복수 시간이 여기에는 들어가고 있다. 마르셀 듀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는 그런 입체주의의 그 지적인 시간에다가 연속성을 가미한 거예요. 그럼 이제 미래주의가 되는 건데 정지된 이미지 안에 연속적인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려는 건데 한 인물이 계단을 내려오는 이런 동작을 마치 그 영화의 그 프레임처럼 그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적인 묘사가 아니라 운동 이미지가 어떤 리듬과 구조로서 드러나고 있는 건데 듀샹이 이제 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린 작품이에요. 미래주의라는 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1909년에 그 마리네티가 시작한 운동이죠. 그 예술에서 시간의 역동성을 표현하고자 한 건데 산업화된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달리는 기관차처럼 기계 문명의 속도를 찬양하는 그런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지각과 시간 감각이 기계처럼 가속화되는 그런 점을 이제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보치오니의 작품이죠. 이 조각에서도 그런 시간성이 들어가는 건데 걷는 사람을 조각으로 만든 거지만 곡선과 직선이 반복되면서 리듬과 속도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조각에 있어서의 시간성이 들어간 사례고 운동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이 보치오니의 그 회화를 보면은요, 이 전통적인 그 원근법이 완전히 그 해체되고 그 입체주의적인 면의 그 분할이 나오고 그걸 재결합하면서 지속으로 변화하는 시간의 흔적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정적인 회화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듯한 면들의 흐름을 시각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지노 세베리니라는 역시 미래주의 화가인데요. 이 작가도 정지된 회화 안에
시간의 역동성을 풀어놓고자 했는데, 왼쪽 작품을 여행의 기억이라는 작품인데, 여행 중에 경험한 여러 순간들과 장소의 인상을 하나의 화면에다가 병치시킨 거예요. 여기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선형적이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거죠. 기차라든지 도시 풍경, 인물, 감정 등이 중첩돼서 결합되어 있어요. 기억과 감각, 운동과 정서가 중첩된 그런 시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초현실주의는 꿈이라든지 무의식, 기억 또는 우연성을 통해서 비선형적인 중첩된 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꿈이라는 거는 과거의 기억과 또 현재의 감정, 미래의 욕망, 이것이 뒤섞이는 공간이잖아요. 꿈의 이미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선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클레멘테 그린버그가 평면성을 기준으로 모더니즘을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초현실주의적인 작품들은 모더니즘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라고요. 그렇죠? 이건 구상적이니까.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가지고 분류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린버그도 초현실주의를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봤어요. 구상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의 구상적 이미지는 과거 고전주의의 그런 구상이 아닌 거라고요. 시간 이미지라고, 이거는. 과거 고전주의에서의 이미지는 공간 이미지잖아요. 그게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 모던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요.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인데, 시계라는 거는 굉장히 견고하고 물질적인 건데 저게 액체로 막 녹아내리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기분에 의해 가지고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미지들이 막 뒤섞이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디테일이 있지만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구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막스 에르스트의 작품을 보면은 여기도 역시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꿈이나 기억, 우연성을 통해 가지고 비사정적인 중첩된 시간이 들어오고 있죠. 에르스트는 이 프로타주라든지 또는 데칼코마니를 이용해 가지고 무연적이고 심리적인 시간성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데,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의 사건을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억의 파편들이 병치되고 안토니우스를 괴롭히는 환영들이 현재에 되살아나가지고 자신의 심리를 시각화하는, 그래서 괴기한 어떤 생물체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그런 무의식의 심연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선형적이지 않다. 아주 극사실적이지만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걸 사유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알아볼 만한 많은 형태들이 있지만 비선형적이다. 그러나 매혹적이에요. 자,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죠. 마그리트의 정지된 시간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시간의 운동성을 보여주는, 현실과 환상의 충돌을 시각적으로 병치시키는 방식이죠. 정지된 벽난로와 운동하는 어떤 기차를 동시에 보여주는 전략이죠. 증기기관차가 벽난로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방식으로 정지된 것과 운동하는 것에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건데, 어떤 꿈속에서나 가능한 그런 시간의 왜곡과 모순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이제 빛의 제국이라는 작품인데, 어떤 시간의 이중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 하늘을 보면은 빛이 있는 대낮인데, 집이 있는 밑에 풍경을 보면은 밤이죠. 낮과 밤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풍경을 통해서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시간 개념을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샤갈의 작품도 많은 사건이 등장을 하지만 논리적인 흐름이 아니라 감각과 상상 속에서 유영하는 그런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인데, 어린 시절의 마을에서의 기억, 거기서 느낀 자기 감정, 꿈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죠. 그 내면의 시간, 심리적 시간, 시각적 시간이 막 중첩되어 가지고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시간은 뚝이 없는 강이다 라는 제목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감각과 기억과 환상이 결합되어 있죠. 하늘을 나는 물고기, 저 물고기는 이제 청어인데 그 아버지가 청어 장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어진 괴종시계, 자기가 시간에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불안감을 시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또 뚝이 없는 강에는 자기가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전혀 인과관계 없이 비선형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시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포스트 모던적인 시간 이미지를 갖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이후에 나오는 시간 이미지들을 보면은 더 적극적으로 그 시간성을 드러내는데, 포스트 모던은 그야말로 시간 이미지의 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 포스트 모던에 나오는 그 시간 이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